이처럼 소비자의 수요를 잘 파악한 가정 간편식의 개발은 물론 더 나아가 생산과 판매 등 제대로 된 플랫폼까지 갖춘다면 이곳에서 제2의 백종원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겠죠? 윤석정 대표도 신제품 개발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양념이 지금 약간 작은 것 같은데? 양념이요? 저거. 사실 이 오소리함트가 맛은 굉장히 괜찮은데 이 손질하기가 참 힘들어서 소비자들이 해먹기는 정말 어려운 건데. 전문 교육의 결과는 어떨까요? 잘 설명해봤습니다. 냄새도 없이. 괜찮지 않으세요? 난 내 개는 좀 매운데 그래도 매운 것들 워낙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는 이 정도 매운 거는 뭐 그냥 가야지 않을까 싶고. 이전보다 음식을 보는 시야가 훨씬 넓어졌다는 그의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나에겐 공주대란 희망이다. 거기서 교육받은 걸로 신메뉴를 만들어가서 이것이 히트 칠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희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곳이다. 전문 금융인으로 일한 지도 벌써 10년째. 그의 무기는 냉철한 분석과 예리하고 빠른 판단이죠. 그리고 오늘도 최고의 수익을 위해 그는 전쟁터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나영훈 과장. 1원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기에 부담감은 늘 큽니다. 더군다나 글로벌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 때문에 하루에 거래되는 금액도 엄청난 규모라는데요. 결제 기준으로 보면은 하루에 대략 한 조 단위로 저희가 결제 업무는 수행하고 있고요. 한 400조, 500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전북 혁신도시가 금융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공공기관 지역 이전에 따라 전주로 내려오게 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어려움을 겪을 거란 예상과는 달리 최근 7년 사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며 굳건함을 과시했는데요. 이는 전주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외국계 자산운용사들과 국내 금융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자산운용기관들이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전주에 자리 잡은 것이죠. 금융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있는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 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바로 지역의 대학들과 긴밀하게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른 때보다 조금 이른 퇴근을 한 나영훈 과장. 일주일에 2번 외도 아닌 외도를 하게 된 건 다시 대학원생이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침 올해 초에 제가 지금 근무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에 특화된 대학원 과정이 전북대학교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그 얘기를 들었고요. 기금운용 업무 특성상 프론트, 미드, 백에 대한 그 세부적인 업무를 다 알아야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을 대학원에서 다뤄준다고 하니 좋은 기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포괄이익과 단기 올해 전북대 대학원 과정에 신설된 연금관리학과는 전북대와 국민연금공단의 협력을 통해 구축된 특수과정입니다. 경영, 회계, 행정, 사회복지 4개 학과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금융 전문 인력 양성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기금 인력들은 연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인력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는 실무 인력 양성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나영훈 과장과 같은 실무자들은 깊이 있는 이론과 장기적인 안목을 원합니다. 이나 씨와 같은 학생들은 실무 위주의 교육을 배우고자 하죠. 이렇게 함께 공부하다 보면 또 언젠가는 함께 일할 날도 오지 않을까요? 만약에 학교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제가 기금운용본부에서 인턴십 과정을 할 수 있거나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거기서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나에게 전북대 대학원이란 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0년간의 직장 생활에 있어서 텁텁함을 계속 느끼고 있었는데 시원한 청량감을 쏟아 부어줬습니다. 혹시 알베르토 씨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탈리아 말로 걸음에서 꽃이 난다는 말이 있어요. 걸음. 아, 걸음에서 꽃이 난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훌륭한 인재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자, 제가 재미있는 만평을 봐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개천에서 용 못 나고 영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용 알부터 이제 힘든 거예요. 네, 알부터. 알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원하는 위치, 원하는 곳으로 가기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뭐 요즘 이런 말이 많아요. 사실 뭐 사회에 계속 더 불평등하게 그렇게 변하고 가고 있고 뭐 양극화되고 있다. 이런 거 요즘 태어난 사람들이 이런 양극화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좀 가슴이 아프네요. 극복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 불평등이 결국 부의 불평등, 다시 그것이 교육 불평등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교육은 정말 불평등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지방에서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 또 국립대입니다. 저기 석궁입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만드는 게 실제로 만들게 되면 발사도 돼야 되게 합니다. 근데 이 종이 모양이라서 발사는 안 됩니다. 처음 본 제작진에게 거침없이 본인이 만든 석궁을 자랑하는 이 청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승보입니다. 26살이며 주얼리 디자이너입니다. 자신을 당당히 주얼리 디자이너라고 소개하는 승보 씨. 마름모 반지. 이게 지금 작업 중인 반지인가 본데요? 이거 하려 엄청 어렵다고. 시간이 훨씬 조금씩 해야 돼요. 빨리 하면 안 된다고요. 빨리 해서는. 이거 극한 직업입니다. 본인의 일에 자부심과 열정이 넘치는 아들이지만 사실 엄마에게 승보 씨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3살, 4살 정도 이제 친구를 사귀어야 될 시기에 친구랑 못 어울리고 혼자 놀이에 이제 몰입하고 이때 이제 알게 됐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고민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거 만들면서 자기 하루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악어가 이렇게 손을 불어요. 순탄치 못한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승보 씨의 유일한 놀이이자 취미였던 건 다름 아닌 종이접기. 그러면서 승보 씨의 미술적 재능도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는데요. 본인이 고등학교 와서 엄마 나 주얼리 학원 한번 다녀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여름 방학 내내 다닌 거예요. 제가 수목에서 일하다가 그동안 승보 씨가 모아놓은 스케치만 해도 수십 점. 바나나 나뭇잎을 이용한 반지를 만들지 목걸이를 만들지 한번 고민도 많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시장성도 고려하고. 시장성도 고려하세요? 준비해야죠. 조금씩. 사실 승보 씨는 이미 개인전까지 열었던 정식 디자이너입니다.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그것을 가능케 한 건 바로 지속적인 교육이었죠. 그리고 오늘 집에서 꼭 제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가세요. 오늘따라 유난히 들떠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부산대학교 꿈나래 대학갑니다. 사실 승보 씨와 같은 발달장애 성인들에게 대학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의 2년제 교육과정인 꿈나래 대학은 발달장애 성인들에게 공예와 미술,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로 구성된 그런 이제 교수진들이 그런 예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향후 조금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인들이 배출되지 않을까, 네, 그런 어떤 기대를 가져봅니다. 지연 씨도 꿈나래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랑구이 쉘골. 자, 알 굴려볼 수 있겠어? 아르 해봐. 골.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발음을, 특히 니은 발음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수업을 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 혀, 감각 쓰는 그런 훈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시각장애까지 앓고 있지만 지연 씨에게 장애는 넘지 못할 벽이 아니죠. 듣고 외워요. 틀어주고 따라 부르고. 좋아하는 노래를 열심히 부르다 보니 또 확실한 목표도 생겼다는 지연 씨입니다. 시립합창단에 들어가고 싶어서요. 학교에서 다시 만난 승보 씨. 가장 좋아하는 곳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승보 씨의 모습에선 장애의 그늘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승보가 봐봐. 네. 오늘 이마 잡았고 귀 볼륨 잡았고 눈까지 이제 잡은 거야. 근데 여기랑 뭐가 달라? 여기는 약간 좀 경사지게 좀 들어간 것 같고요. 그렇지. 여기는 약간 좀 덜 경사지게 들어간 것 같아요. 완만하지? 네. 어떤 게 더 자연스러워 보여? 이게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러면 여기를 쳐야겠네? 네. 오케이. 이 예술이라는 거는 자기를 표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보 마음속에 엉어리진 것들을 작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같이 풀어내고 자기의 관심 있는 것에 귀를 기울여줘서 표현하게끔 하는데 승보는 그걸 표현을 굉장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는 승보 씨의 꿈입니다. 나에게 꿈나래 대학교는 제 전공을 재복습하는 곳이다. 나에게 꿈나래 대학은 꿈과 희망을 주는 곳입니다. 교육 부문에 있어 국립대의 또 하나의 책무는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국에 총 11곳의 국립교원 양성대학교가 있는데요. 한국교원대학교 역시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주력하고 있는 국립대학교죠. 이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여기 진천인데 서산고등학교에 과학실험수업지원단 지원 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수업지원단은 환경문제나 인력문제 등 현직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돕고자 구성된 예비교사들의 실습 지원 체제입니다.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 개발 교육 프로그램과 참여 유도 중심의 교육법, 그리고 여기에 정서적 유대감을 더해 현장에서 아이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인 셈인데요. 예비 교사들 역시도 지역과 학교를 넘나들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생각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창의적인 사고력에도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쌤이랑 같이 안전하게 실험하고 재밌게 실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키워야 한다는 말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 아이들이 지역에서 꿈과 희망을 품어 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이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저에게 찾아가는 수업 지원단이란 배움터이다. 학생들도 무언가를 배워가지만 저 또한 학생들에게 많은 걸 배워가기 때문에 그렇게 배움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시대는 도시화가 됐고 글로벌 시대는 지역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 보던 정신으로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 가사 붙이지 말고 아로 부를 거야. 알겠지? 자, 하나, 둘.